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어제 전북 진안군 용담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영동과 옥천군의 저지대 지역이 큰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어난 물에 수십 채의 주택과 농경지, 도로가 침수됐고 이재민들은 이틀째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당근과 포도를 심었던 수십 동의 비닐하우스가 쓰러지고 농경지는 물에 잠겼습니다. 곳곳에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마을에는 전기가 끊겼습니다. 물이 덜 빠진 도로는 여전히 통제 중이고 방 안까지 들이친 투사더미는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영동을 가로지르는 금강입니다. 이 물은 한때 제 키를 훌쩍 넘는 높이까지 수위가 상승해 물은 마을로 들이쳤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전북 진안군 용담댐이 초당 3,200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영동과 옥천군의 저지대 지역이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동군 양산면과 양강면, 심천면, 옥천군 동이면과 이원면, 안남면 일대에 주택 66채와 농경지 181헥타르, 곳곳에 도로가 물에 잠겼고 일부 마을은 정전 사태를 빚었습니다. 물이 내 키 한 줄마치 돌아가지고 우리 집 방 안이니까 하나도 못 써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모르겠어 진짜로 이거. 이틀째 마을 회관과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피한 이재민들은 비가 더 온다는 소식에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뚱이만 나왔지. 막 물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도 막 침이 올라오니까 무서워서 못 있겠잖아요. 이게 용담댐이 수해 조절을 해주려고 하는 건지 이게 피해를 주려고 생긴 건지 이게 댐이 댐 생기고 나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영동과 옥천, 충남 금산군과 전북 무주군은 오는 12일 수자원 공사를 항의 방문해 피해 배상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한편 이시종 지사는 오늘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은 영동과 옥천군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방류량 추이를 면밀히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특히 수계관리기금이 홍수 피해처럼 재난에 대비한 SOC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금 사용 목적의 근본적인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주민했습니다. 영동 소방서의 구조 활동이 또 돋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영동군 양산면 할머니 집에 놀러 온 7살 어린이가 천식 증상 악화로 병원 후송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도로 침수로 접근이 어려워 드론을 띄워 기관지 확장제를 무사히 전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폭우로 고립된 노부부를 출동대원들이 산을 넘고 찾아가 업어서 다시 산을 넘어 대피시키는 등 18건의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충청북도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택이 파손돼 신개축을 할 때 드는 건축허가의 등록 면허세와 2년 내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 파손 등으로 못 쓰게 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말소 등록에 따른 등록 면허세, 그리고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충북에서는 3,000헥타르에 육박하는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물에 잠긴 작물들의 뿌리가 썩는 건 물론이고 비가 그친 이후에는 병해충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농가. 인삼밭에 물이 고이고 겨는 쓰러졌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뿌리채 뽑혀 맥없이 쓰러져 있고 수확을 앞둔 복숭아는 땅 위에서 나뒹굽니다. 떨어진 건 그렇다 쳐도 남아있는 과실들이 걱정입니다. 앞으로 병충해도 심할 테고 당도도 떨어지고 낙과는 뭐 볼 거 없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지금까지도 낙과가 엄청났었어요. 비라도 멈추면 농약을 뿌려 병해충을 막아나 보겠지만 도무지 비가 그칠 기미가 없어 당장 방제 작업도 어렵습니다. 연일 내리는 장맛비로 일조량마저 줄어 광합성을 제대로 못한 농작물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작물의 병해충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제때 방제를 못하고 여기에 장마 후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 병해충이 발현하기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장마 후에 고온다습한 날씨는 농작물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도열병, 탄저병 등 각종 병해충이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응약제로 꼭 방제해 주셔야 합니다. 토양 배수와 농작물에 묻은 오염물질 제거 등 농민들은 남은 작물이라도 지키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해야 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단양의 남한강 수중보 건설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관광 단양에 새로운 인프라가 생긴 셈이지만 건설비를 둘러싼 송사가 끝나지 않아 걱정거리는 남아 있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단양 남한강 수중보 건설이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률 99%로 수중보 주변 시설과 안전 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130m대의 수위가 유지되면서 단양 나루까지 유람선 운항도 재개했습니다. 수면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지금 7월 달에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지금 이제 운영할 업체가 결정이 됐고 수상 레저 사업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한강의 풍광을 즐기는 조망 관광에다 수면을 이용하는 수상 레저를 즐기는 관광 인프라를 확보한 셈입니다. 다만 수자원 공사와 맺은 수중보 건설비 분담권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패소할 경우 분담금 67억 원 가운데 이미 지급한 20억 원을 제외한 47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더욱이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까지 떠안게 될 경우 두고두고 군 살림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라든가 상류에 이제 보로 인해가지고 퇴적되는 퇴적물이라든가 준설 비용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양 남한강 수중보 사업은 높이 25m, 길이 328m의 물속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흥덕구 거주 80대 A씨의 접촉자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청주시는 지금까지 파악된 A씨 접촉자는 모두 17명으로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이슬람 외국인 집단 확진 사례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 가덕면에 추진되는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에 대해 학생과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허할 것을 청주시에 촉구했습니다. 환경연합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우회적으로 허가받기 위해 우선 목재 가공 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뒤 용도 변경 절차를 밟는 꼼수로 보인다며 충북과학고와 단재교육연수원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사업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지역 주택 시장을 점검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7일 충북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대출 규제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과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지역 주택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예산이 3조 원에 육박하는 충북교육청이 4년 단위 교육금고를 선정할 때 탈석탄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석탄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관련 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평가 항목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실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교육청 금고는 현재 NH농협이 맡고 있으며 시한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횡간터널 부근에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트레일러가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살 여자아이가 숨졌고 나머지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오후 6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밤사이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새벽부터 태풍 장미의 영향권에 들면서 다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